네, 크리스마스 위크 월요일입니다. 오늘 마감 끝까지 잘 전략 세워보시죠.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시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FOMC 여파 진압됐고 셧다운도 어느 정도 위기감이 줄어들었고 산타가 오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산타랠리입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라고 네, 하기에는 예. 너무 억울하고 예.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 하나씩 어쨌든 오늘 굉장히 기쁜 날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일단 플러스니까. 일단 플러스니까 시장을 자꾸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릴 것의 대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래 우리 증시 싼 건 알겠는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이제 거기서 얻어맞으면 우리 또 불편해질 거 아니야 라는 것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거기는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는 미국장 하락했어도 우리나라 증시가 안 빠지는 날들이 몇 번 눈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것은 미국 증시가 불편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 세계 자산시장 중에서 가장 싼 평가되는 자산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한국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미국 증시가 불편한데 FOMC 결과를 한번 엄청 오디게 얻어맞더니 또 바로 또 반등을 주는데 그런 섹터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본다고 한다면 어떤 체계적 위험에 대한 해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시예산안에 타결됐다는 극적 타결과 관련돼서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걸 별로 리스크로 보지 않죠. 늘 타결됐었으니까. 예. 이번에 내용이 좀 재밌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취임한 것처럼 발걸음 걷는 게 대통령이야. 이미 지금 취임했어요. 네, 이미 선반영. 보폭도 짧지도 않아요. 그냥 막 퍽퍽 막 걸어 다닙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부채 한도 폐지해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요만큼 부채 한도였으면 홀딱 쓰고 여기까지 목에 차면 확대해가지고 연장하고 또 홀딱 쓰고 또 부채 한도를 올리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아가고 있었죠. 어차피 연장할 건데 무슨 의미냐. 폐지해. 이거는 실제로 트럼프만이 아니라 다른 일각에서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거 별로 큰 리스크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해서 이번에 폐지해버리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표를 까보니 공화당 내에서도 조금 반대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그러니까 219대 20, 221이잖아요. 그래서 하원 의견으로 봤으면은 무조건 다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219표가 못 나왔었거든요. 170몇 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참 미국도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공방을 전제로 하다가 어쨌든 미국은 통과가 되는 나라이다 보니 요것은 부채 한도를 폐지해버리자. 그냥 무한정 쓰게끔 열어주자라는 것은 빼고 나머지 예산안들은 통과가 되면서 이제 뭐 미국 증시는 아유 다행이다.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게 됐었습니다. 트럼프의 부채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자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정치적 앞단에 앞세우면서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의미하게 쓰여지는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압축 정책을 써서 이쪽에 대해서 건전한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쓸 정책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좀 알뜰살뜰한 살림을 하겠다. 이것이 원래 공화당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부채 한도 폐지하자라는 것은 트럼프의 본심이 드러난 카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야? 나도 많이 돈 찍어서 쓰고 싶다라는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본심이 이번에 좀 표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국채 금리가 인하하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금리는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의 매크로는 어떻죠? 좋아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게 나와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니 조정을 줄지언정 부러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물론 트럼프가 앞으로 취임한 이후에 어떠한 변수가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노이즈가 될 거야. 나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변수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트럼프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트럼프가 하는 정책의 기본 베이스는 미국 기업들 잘 살자, 나만 잘 살자라는 게 스탠스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달러 패권은 절대로 안 뺏길 거야 라는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장은 조정을 줄지언정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디가 호재, 어디가 악재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주판을 튕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돈도 풀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경기는 좋고 돈은 풀고 싶으니 10년물 금리는 조금은 쉬어갈 법도 한데 실제로 재정을 쓰려면 채권 발행을 또 계속해야 되면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채권 금리를 또 다시 상방으로 밀려나 압축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지금의 10년물 금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물이가 이 고공권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장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인한 미국 체력. 네. 네, 그 덕분인데 국내장도 참 그랬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불편해 보이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환율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국내 시장의 대체 시장이 더 잘 나가다 보니까 조금 한산했습니다. 거래 또한. 근데 이제 12월 말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뭐 키워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국내 증시. 희망. 투자자들이 다 단타만 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주식 시작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데이 트레이딩 하려고 주식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제 전 국민이 다 한국 시장은 단타만 쳐야 되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도주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도주 얘기는 자직은 할 때가 아니고 그런데 시장을 이럴 때 사모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작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는 좋은 과실을 따실 수 있을 만한 위치 한국 증시가 있다라는 것.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국내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준다라는 것. 거기에 한국 증시의 방향성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환율이 여전히 꼿꼿이 머리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따박따박 반등을 준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좀 빠지는 모습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빠지는 모습이 안타깝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반등을 줘야 돼라고 막 혼자 주문을 외우듯이 왔었는데 의미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증시가 왜 안 좋았었냐라는 이유를 먼저 좀 체크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 정치적 리스크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 리스크는 정점을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 이슈가 다른 대체제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 그냥 저기 보면 침만 꿀떡꿀떡 생기고 옆에서 코인 널뛰고 있으니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내가 무슨 얼마나 애국시장이라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미국 증시는 뭐 한국 증시보다 뒤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틀림없이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점. IT 안에서도 빅테크 안에서도 종목이 좀 바뀌고 있어서 여전히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마음 편하게 했었던 투자 지금 빅테크 외에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자리인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인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미국 증시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맞아 보여라는 것이 오히려 좀 일반적인 시장 분위기이고 코인도 균열이 생겼어요.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게 지금은 더 갈 것 같긴 한데 조금 불편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 증시. 여기 이제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환율일 텐데 네. 이미 지금 환율을 안 꺾였는데도 주가가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의 초심이 장기 투자자였고 나는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라는 마인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럴 때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마저 자신이 없고 타이밍에 대한 욕심까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럴 때 모아가자고요. 미국 증시 안 좋을 땐 잘 모으셨던 분들이 왜 한국 증시 이럴 때는 못 모아 가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은 그런 타이밍에 전략적인 타이밍을 짜서 올라가는 시작점에 내가 이 주식을 사기 시작해야지라는 과한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발을 담궈보자. 네. 터널 끝에 빛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아, 그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좀 반도체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 같고요. 2차 전지단에 있어서는 일단 LG엔솔이 비상경영체제가 되면서 좀 주춤한데, 자, 뭐 옛날엔 두 개의 태양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반도체는 반드시 매도해야 돼요. 제가 이거 매주 말씀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직 반도체는 네. 그만큼 반등 안 줬어요. 라는 말씀을 매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의 시그널이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등이 저는 여기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IT 섹터 내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코딩 일을 하는 업체 전문가들의 90%는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 어플을 사용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거의가 90%이 그 외적인 거로는 정말로 다양하게 확산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기업단에서는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겠습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것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본 베이스다 보니 즉 그 안에서는 반도체의 효율성이 기저 베이스가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소프트웨어와 나눠 먹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역할로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강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네. 인지상정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정말로 삼성전자가 너무 늦춰져서 조정의 폭이 다 원위치가 돼버렸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종목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브로드콤이라는 강자가 등장하게 됐고 솔직히 주문형 반도체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 정말로 제발 좀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가 틀림없이 가야 될 방향성이고 적어도 투자는 조금 더 줄일 수 없다라는 면에서 삼성전자의 방향은 외국인이 잡아야겠지만 네네. 그 안에서 소부장단에서는 확실히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등장했다. 반도체는 섹터별로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산되는 것이 유리기판도 있고 여기서 또 하나 확산되는 것이 자율주행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IT 섹터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여기서 디바이스로 본다면 자율주행과 로봇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성장성으로 본다면 드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저엔 반도체가 깔려 있다는 것. 지금의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과 이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고효율 반도체는 예. 레거시 반도체를 중국에서 저가 제품이 밀려온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주가에. 네. 그런데 고효율 반도체는 적어도 미국의 중국 반도체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향후에 이거에 대한 제재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앞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호재가 나왔거든요. 예. 보조금이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구매자 보조금, 요거는 빼기로 했죠. 그런데 제조사에서 빼는 것은 권고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인수위에서. 네네. 다음에 정권을 인수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전기차를 인위적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안 할 거야. 억지로 많이 팔고 싶진 않아. 그런데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줬던 혜택은
그냥 주면 될 것 같아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셀사 3사한테는 굉장히 호재예요. 근데 이게 주가가 못 간다라는 것이 가장 깊숙이 남아있는, 제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의 CATL이 네. 미국에다 트럼프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도 공장 짓게 해줘.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허가만 내주면 형님 내가 한번 공장 제대로 지어볼게 한번. 그러면 또 제조업 거기 고용도 하고 또 CATL이 좀 얼마나 크게 짓겠어요. 트럼프는 이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조금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무거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제가 앞으로 2차 전지를 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뉴스의 앞단으로 보고 있을 뉴스는 이것에 대해서 웃기지 마. 그래도 중국 전기차는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 번에 반전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짧게 바이오는요. 지금 기회가 있나요? 바이오 기회가 있습니다. 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예. 1분 남았네요. 예. 12월 29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FY25년도에 타임테이블이 나왔어요. 네. 1월에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JP모건 헬스 그거 있잖아요.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다라는 거, 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그 다음에 1분기에 기업들이 어떠한 이벤트를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또 상반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벤트를 갖고 있는지 리포트를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 붙여서 모니터에다 그냥 붙여주시면 될 정도로 깔끔하게 일정 정도, 오른다 떨어진다는 모르지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일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JP모건 확정된 기업들만 이름만 쭉 말씀드리면 뭐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휴젤, 브릿지바이오, SK바이오팜, 리가캠, D&D 파마트 이런 종목들이 확정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그 리포트에서는 SK바이오팜도 눈여겨보자라는 뭐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일정과 관련돼서 종목도 소개들이 많은데 그 리포트를 한번 꼭 참고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잇따로 정리해 보면서요. 오늘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